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자, 차명 주식에 대한 2주차. 오늘은 차명 주식의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차명 주식이 뭐고, 차명 주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은 2주차 기업의 암 차명 주식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들을 안겨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할 때는 실제 주주들이 이 배당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죠? 차명 주주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그들에게도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주인 대표님들은 그렇게 배당을 하기는 싫죠. 그러면 나 혼자 가져와서는 이 배당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실제로 줬다가 다시 뒤로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죠. 예. 어떤 그 회사에서는 그 차명 주주와 대표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져서 뒤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업승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업승계 특례들이 있죠.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고 상속 공제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뭐 4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차명 주식은 실제로 증빙되지 않는다면 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업승계할 때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분을 쉽게 남에게 주면 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지분을 넘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업승계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요. 어, 우리가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최근에 핫하게 썼던 방법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예. 특정법인, 뭐 가족법인, 자녀법인 등등으로 우리가 뭐 불렀었는데 특정법인 차등배당을 많이 이용했죠. 이건 뭐냐면 부모님들의 모법인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있는 잉여금을 자녀법인에게 이게 차등배당, 법인에게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잉여금을 이렇게 엑시트하는 전략이었는데 자, 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명 주식이 있고 차명 주주가 있고 차명 주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특정법인 차등 배당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법인 차등 배당도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차명 주주가 주식을 압류당하는 케이스도 나오고요. 혹시나 적대적인 주주에게 그 지분을 넘겨버린다면 나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케이스도 나오죠. 대단히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들인데 그 이제 차명 주주도 차명 주주가 불시에 사망할 시에 그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차명 주주도 이렇게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실제 소유주 있죠. 예, 신탁했던 실제 소유주들도 이 주식을 찾아올 때 불가피하게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청산할 때도 이제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 지분율대로 다 가져가고 회사가 청산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 차명 주주가 있고 차명 주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청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분율대로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요구하게 된다면 이 청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고.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요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차명 주주의 세금 문제. 두 번째, 그 실제 소유주가 회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실제 소유주도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받을 숫자를 쓰죠. 예, 받은 사람, 즉, 그 내 이름을 받아서 주식의 소유주가 된 사람, 즉 차명 주주입니다. 차명 주주들의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차명 주주, 즉 수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산이 상속인에게 다 상속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여되잖아요. 예,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
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지죠. 평가가 되어진 그 금액만큼 상속이 된 걸로 보고 이 그 차명주주의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명주주의 자녀들은 예, 그, 우리 부모님이 그런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고 주식이 나한테 넘어오는데 실제로 뭐 돈이 있는 건 아닌데 상속세를 내야 되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냐면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증법 시행령 54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식을 이제 차명 주식으로 받을 때는 그 액면가가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었을 수도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점점 우상향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 평가의 방법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나와 있지만 얼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차명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약 5억 원의 5억 원으로 시가로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때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평가액이 5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죠? 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1억까지는 10%를 내셔야 되고요. 1억 초과 5억까지는 20%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 시가가 5억 원이니까 5, 20, 1억 원을 내야 되는데 앞에서 1억 원까지의 10%인 1000만 원은 이제 누진공제로 빼주죠. 그렇게 되면 세금이 9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를 9천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명주주와 차명주주의 자녀들에게도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제 소유주, 신탁자의 문제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회수를 못할 경우예요. 믿고 맡겼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져오지 못할 때 회수가 불가할 때 이제 경영과 승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수를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예. 차명주주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실제 소유주 건데 그냥 이름만 내가 빌려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어떤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예. 가격이 얼마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가격이 커지고 나면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돼 있죠. 예.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이었을 때는 뭐 돌려주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된다면 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 수탁자의 변심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수탁자, 차명주주 자체는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수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 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뭐 아버지 친구 회사에 주식을 이렇게 이름만 빌려 받아가지고 맡고 있었는데 뭐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몰랐지만 이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평가액이 5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수탁자도 마음이 변하는데 수탁자의 한 달이 건넌 수탁자의 자녀들은 더 쉽게 변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먼저 이 차명주주, 즉 수탁자가 별 문제 없으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신용 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는 이 주식도 압류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탁자의 주식이 압류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소유자의 지분을 압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과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또 고의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수탁자가 적대적인 주주에게 나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해 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케이스 몇 번 봤거든요. 예. 뭐 믿고 맡겼지만 이게 이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신탁자 맡겼던 실제 소유주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경우를 제가 봤는데
자, 이 주식, 믿고 맡긴 주식을 다른 기업 사냥꾼에게 이제 양도한 그런 케이스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회사의 오너라는 것은 뭐냐면 오너 CEO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오너 CEO잖아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주총회 결의가 이제 최종 의결 기관인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의 요건이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전원이 다 참석한다고 가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3분의 2는 66.6666 나가니까 67%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식으로 맡겼던 것이 뭐 40%, 50% 이렇게 된다면 나는 오너 CEO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뭘 해놓으시나요?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주식 양도 제한을 걸어 놓으시죠. 예, 마음대로 주식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게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건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간혹 대표님들이 정관에만 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해 놓아야 됩니다. 자, 요건 뭐 별개의 문제라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업승계 시 조건 미충족입니다. 4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소유해야 되는데, 자, 이런저런 이유로 차명으로 40% 이상을, 그러니까 뭐 내가 그 60, 70%를 주었고 나는 40% 이상 되는 주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업승계는 물 건너가는 거죠. 예, 가업승계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 혹은 자녀법인 차등배당이 불가합니다. 혹은 불편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법상 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 즉 지분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명 주주에게도 다 배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배당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2천만 원까지 15.4%만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또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탁자의 문제 중에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 증빙이 있는 경우와 하나는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증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차명 이건 회수의 문제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신탁자가 회수 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명 주식을 회수할 때는 회수하거나 해지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죠. 예. 증여의제가 발생합니다. 즉 증여의제라는 증여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신탁자, 실제 소유주가 수탁자, 차명주주에게 신탁할 당시, 즉 맡길 당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여의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증여세는 누가 내죠? 예, 증여받은 사람이 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무상으로 이득을 취익했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자, 여기 증여세 대상이 2019년부터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증여해준 실제 소유주 대표님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제 차명 주식을 회수해서 가져오실 때도 내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증여 발생 시에 증여 발생 시에 그 금액으로 세금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증자를 하시잖아요. 이제 뭐 그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증자도 하시지만 이제 대출 등의 문제 때문에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자가 발생하면 액면가로 증자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액면가로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평가는 시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증자를 할 때 당시의 시가를 평가해서 그만큼 차명주주도 똑같이 지분율대로 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증자한 것으로 보고 그만큼은
그 시가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 당시 시가로 재계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도 다시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을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산세 발생하죠. 왜냐하면 세금은 제때 내야 되는데 제때 내지 않으면 그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그러니까 가산세를 다시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념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하고 가산세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입니다. 자, 제척 기간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려울 때 한자로 늘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한자를 풀었는데도 크게 임팩트 있게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척 기간의 말의 용어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드립니다. 제척 기간이란 뭐냐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표님들은 실제 소유주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명 주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기간이 15년 플러스 3개월. 그래서 15년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 3개월은 뭐냐면 그 증여세는 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추가되어지는 것이고요.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이렇게 해서 15년 3개월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가산세입니다. 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는데 여기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에 대해서 잘 정의해 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과되는 게 이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야 될 세액의 20%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의 20%인 2천만 원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뭐 납부 불성실이라는 것이 납부 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자, 어떻게 내냐면 세액 곱하기 미납 기간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자,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여기 보시면 10만 분의 22죠. 이거 계산하면 0.022%입니다. 자, 그래서 0.022% 곱하기 1년 365일 하면 정확히 8.03%가 나옵니다. 자, 1년에 8% 정도죠. 그러면 10년이면 80%입니다. 80%에 그 무신고 가산세 20%를 더하면 100% 정도가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0년 뒤에 다시 재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의 2배를 내야 되는 셈입니다. 즉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 1억 플러스 가산세 1억 해서 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가산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명 주식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수탁자의 문제, 신탁자의 문제, 회수 불가할 시 경영과 승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 3주차 차명 주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